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라고? 주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가 뭐하면 또 나오면 모양을 어떻게 바꾼다고? 앞에 to를 붙이거나 뒤에 ing를 붙이거나 또는 뒤에 과거 분사를 만들어서 ed를 붙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어렵게 동사는 동사인데 동사가 아니어서 준동사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투부정사의 말 그대로 부정이라는 말 자체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니까 하나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거거든요. 역할이 해석이 그래서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해서 부정 우리나라는 미정이라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니까 부정이란 말은 어찌 보면은 긍정 부정의 부정으로 더 많이 쓰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은 미정을 쓰는데 그래서 애들이 좀 어렵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안 정해지 말이라는 뜻으로 투부정사입니다. 영어는 두 번째 동사에 to를 붙이면 안 되는 말이 없어요. 이를테면 봐. 배우는 것, 그다음에 말하는 것, 그다음에 여는 것 이런 거죠. 화면만 봐도 됩니다. 또 여기 보면 갈 시간, 그 다음에 머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음을 바꾸어서 또는 듣는다면 또는 믿다니, 그 다음에 사용하기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동사를 to를 붙이면 안 되는 말이 없어요. 우리나라 말은 여기서만 살펴보면 하기 위해서, 해서, 한다면, 하다니, 하기에는 다 다르죠. 영어는 to만 붙이면 돼요. 차라리 영어 배우는 입장에서는 부동사가 더 쉽죠. 왜? 두 번째 동사에 to만 붙이면 되니까. 우리나라 말이 어렵지 어찌 보면. 알겠어? 그래서 부동사가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말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말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이 부동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라는 것이 외국에서는 저렇게 복잡하게 배우지 않아. 그냥 투부정사에 to를 붙이면 안 되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 번째 동사에 to만 붙이면 돼요.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편한데 한글로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좀 한글 자체가 조사가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석이 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실제로 영어 쓰는 사람들은 되게 편하게 쓰죠. 또는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조사가 많기 때문에 일본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말로 분화가 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실제로는 두 번째 동사에 to를 붙이면 안 되는 말이 없습니다. 오늘은 명사적 용법만 합니다. 당연히 명사적 용법은 뭐라고 적냐면 뭐라고 적어? 명사 자리 에 동사가 와서 투부정사로 바꾸는 것이고 명사 자리는 어디? 동사 앞에 오거나 동사 뒤에 와서 이 자리에 동사가 오면 모양을 to로 바꿔주고 이걸 보고 좀 어렵게 명사적 문법이라고 하고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동사 앞자리를 좀 어렵게 뭐라고 부르고 주어라고 부르고 동사 뒤를 좀 어렵게 뭐라고 부르고 목적어나 보어라고 부르기 때문에 동사 앞 동사 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주어 목적어 보어라 말을 쓸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 봐. 어떻게 한다고? 동사 앞 주어 동사 뒤 목적어 비동사 뒤 보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동사 앞이나 동사 뒤에 올 때 도구동사를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명사절이기 때문에 명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해석은 To learn a new language,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재밌다. 2번 토니는 decide의 decide 무슨 뜻이었어? 네, 오늘 두 번이나 했어. 토니는 뭐라고 결심했냐면 진실 말하기로 to his parents, 부모님들한테. 셰프는 무슨 뜻? 요리사의 계획은 여는 것이다. 자기만의 레스토랑을 이렇게 하면 돼요. B번의 필표를 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B는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 C를 먼저 할게요.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뭐뭐 해야 할지라고 해석하면 돼요. 말을 만들어봐. 무엇을 먹을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 누구를 사랑할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언제 출발할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 다음에 어디에서 머무를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 To stay. 어떻게 먹을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네, 뭐만 안 되냐면 왜 해야 하는지라는 표현은 없다고 합니다. 물론 가끔씩
신문 기사 제목에 쓴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 문법에서는 화이트 부동사는 안 나오니까 저거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중학교 영어 시험은 전부 다 해석을 물어보는데 한글 해석을 물어볼 수 없으니까 다른 용어로 고치라고 내거든요. 그래서 다른 용어로 고치라고 낼 때 해석을 잘해서 주어를 끼워 넣어가지고 주어를 쓴 다음에 투부정사를 어떻게 바꿔? 뭐뭐 해야 된다는 말이 슈도니까 슈도를 써가지고 말을 풀어 써보세요 라는 문제로밖에 안 나올 거야. 그래서 문장을 전환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결국에 해석 문제. 한글 해석을 낼 수 없으니 풀어서 해석도 해봐. 뭐 이런 거밖에 안 되니까 문장 전환이 중학교 때 가장 짜증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문장 전환이라는 문제를 내는 이유를 알아야 돼. 그러면 좀 덜 답답할 수 있습니다. 됐냐? 그래서 He showed me how to use the vacuum cleaner. 진공청소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줬다라고 하니까 고쳐서 써보면 그는 보여줬어요. 나한테 어떻게 내가 사용해야 되는지 vacuum cleaner를 이런 식으로 풀어서 써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는 좀 특이하죠. he로 쓰지 말아야겠죠. 왜? 그 사람은 이미 사용할 줄 아니까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I를 끼워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가주어가 목적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내가 설명했는데도 애들이 I를 뭐 하고 글 쓰는 것도 중요하고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문법으로도 중요하고 실제로 어떤 문제가 저번에 출제가 됐었는데 한국 쌤들끼리 싸워가지고 이게 투부정사니 아닌지 이걸 가지고 되게 싸웠어요. 그 정도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고 어떤 책에서도 명쾌하게 왜 이런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니까 잘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로 빼서 할게요. 오늘은 칠판을 쓰면 애들이 못 보니 가져오면 왜 생깁니까? 응? 네, 긴 주어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 두 번째는 뭐? 투부정사는 왜 길어요? 두 단어. 대주동사는 왜 길어요? 세 단어. 그럼 ing는 몇 단어야? 한 단어죠. 뒤로 보내 안 보내? 안 보냅니다. ing를 뒤로 보낸다는 책이 조금씩 있어. 이건 사실 아니니까 나름이고 두 단어짜리 투부정사, 세 단어짜리 대주동사는 길다고 쓰고 뒤로 보내고 ing는 그냥 주어 자리에 그냥 씁니다. 그럼 주어 자리가 비니까 가짜 주어로 자리를 채워주는데 그걸 보고 가주어라고 하고 모양은 it라고 쓰면 돼요. 그럼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그럼 얘가 긴 주어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맞니? 네, 이걸 보고 가주어라고 하네.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고 주어가 너무 길거나 머리 말이 너무 길면 말하기 힘들어. 듣는 사람은 답답하고 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드디어 북한과 화해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북한의 위원장인 김정은과 화해를 하기로 이렇게 하면은 빨리 좀 말을 하라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둘이 화해했나 보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준비를 시키고 또는 앞에 말이 너무 길면 듣는 사람이 결론이 듣고 싶어서 답답하니까 먼저 말을 해주고 어떻게 뭐뭐 합니다라고 말해준 다음에 뒤에서 본론을 말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걸 보고 좀 어렵게 가주어 진주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알겠어?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똑같이 it 쓰고 여기다 동사를 쓰고 여기 투부정사를 쓰고 대조 동사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얘가 긴 주어가 됩니다. 됐어? 한번 써볼까요? It is good to make new friends. 이 중에는 new friend가 좋아요, old friend가 좋아요? old friend가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친구 만나는 건 항상 좋습니다. 라는 말을 써봤어, 그지? 이 말을 좀 확장시키려고요, 확장. 어떻게 확장을 시키려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쓰려고 그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건 언제나 즐거워 라고 생각해. 이럴 수도 있죠.
새 친구들을 만나는 건 언제나 좋다라고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학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드냐면 새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좋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이 녹색 말을 영어로 옮기려면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니까 맨 앞으로 동사를 옮기면 영어로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걸 내가 영어로 써볼게. 어떻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시라는 단어는 아까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가짜 주어라고 불렀잖아, 그죠? 이번엔 동사 뒤에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고 가짜 목적어라고 하고 줄여서 가목적어라고 합니다. 결론은 가주어가 확정이 되면 가목적어가 돼. 그리고 가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들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think하고 find하고 make만 없는데 다른 거 외국어로 절대 없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 세 단어 다음에 이시 나오고 여기에 뭐가 나올 거냐면 동사들이 아니니까 형용사는 형용사가 남고 명사는 명사 이렇게 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투부동사나 대조 동사가 나오면 이것을 좀 어렵게 가목적어 구조라고 부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조가 확정된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어? 여기만 적읍시다. 무조건 적어놔야 돼. 과목적 구조는 통째로 외워야 돼요. 그리고 익숙해질 필요도 있습니다. 우선 문제를 풀기 전에 연습을 먼저 할게요. 해석 연습을. 말했다시피 중3 문법만 잘 이해를 하면 고3 때까지 끝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I think, 내가 생각하기에 이걸 송 주우면 좋다고 생각해요. 투에서 자르면 되니까 새 친구를 만나는 것, 새 친구를 사귀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어디서 잘라서 해석하면 돼? 여기서 빵 잘라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해석을 하고 여기서 하나를 해석해서 투부동사나 대조동사에서 끊어가지고 해석하면 돼. 알겠습니까? 원래 두 문장을 하나로 하셨으니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한다? 다시 두 문장으로 잘라서 해석하면 돼. 그렇다면 해석 먼저 해볼게요. 어디서 자른다? 투부동 앞에 잘라서 해석하니까, 그죠? It is exciting 해석에서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어? Travel new places. 새로운 곳으로 여행 가는. 여기 자르면 되죠? Find의 과거가 found니까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 interesting, 재밌다라고 발견했어요. 재밌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뭐가? 블로그를 쓰는 거. 블로그를 쓰다 할 때 영어로 keep을 씁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다 할 때도 keep을 쓰고, 그래서 매일 쓰는 것 자체는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keep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는 것 같아요. 블로그를 블로그를 쓰는 것이 재밌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야. 됐어? 과목적어만 연습해 볼게요. 나머지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자, 과목적어는 가조가 확장된 구조입니다. 해석 어떻게 한다고? 지도가 만들었어요. 훨씬 쉽게. 머리 괜찮은 거.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자. 자, 과목조가 되게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자를게요. 컨비니언트는 무슨 말? 맞죠? 해석 어떻게 한다고? 인터넷이 편리하게 만들었어요. 뭐를? 정보 얻는 것. 됐습니다. 한 번 더. 이 구조 그대로 보면 돼. 이 구조 그대로 보면 투죠? 맞아? 사역동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또 잘 내긴 하는데 여기서도 끊어서 해석할게요. 여자는 규칙으로 만들었다. 뭐를? 날마다 수행하는 것. 됐어? 그럼 우리나라 말로 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규칙적으로 뭐뭐 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make it a rule, 투부동사가 나오면
규칙적으로 뭐뭐를 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되냐? 됐어? 여기로 갈게요. 1, 2, 3, 4에서 내 꿈은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다. 로또를 붙이면 되고, 복권은 영어로 로토리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 로또라고 합니다. 스키 캠프에 가는 건 재미있다. 너무 긴 말이 나오면 뒤로 보내고 가짜조를 써서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서 잘라서 해석하면 되고, 그는 내게 언제 그것을 끝내야 하는지 말해주지. 언제 끝내단데 끝내는 거다면 to를 쓰면 됩니다. 되냐? 4번 해봐. 한글과 영어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한글은 이렇게 적혀져 있지만 영어는 나는 알았다 불가능하다는 것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말을 먼저 쓰고 도착하는 것이 arrive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이것만 봐봐. 그러면 긴조가 와서 그지? 뒤로 보내고 있을 썼잖아. 이건 가 주어 구조처럼 보입니까? 가 주어 구조처럼 보이잖아. 투부동사하고 대투동사 그래서 뒤로 보냈으니까 여기 있을 썼다고 치면 가 주어처럼 보이지. 그럼 여기다가 뭐를 쓰면 앞에 found를 쓰면은 이게 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만 보면 뭐가 보여? 불가능합니다. 뭐가?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이고 이걸 합치면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알았습니다. 등등으로 말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좀 어렵게 가 목적어라고 하고 금방 본 것처럼 동사가 몇 가지로 제한이 되는 거 보이죠. 우리 책에서는 딱 두 가지였네. find하고 make만 나왔죠. think도 잘 나오긴 하는데 이 두세 가지 동사만 딱 기억을 하면 가목적어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목적어는 그래서 특정 동사 뒤에만 나오기 때문에 그 동사 세 가지를 반드시 외우고 세 가지 뭐 find하고 make하고 think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의 원리는 뭐라고? 가주어가 확장된 구조라고 기억을 먼저 하면 나중에 응용된 문제들을 맞출 수 있어. 되냐? 나머지를 해볼게요.